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티커명 NBTS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업 정말 뜨겁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넘게 뛰면서 AI 붐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급부상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 엄청난 폭등을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나비타스가 어떻게 힘겨웠던 소비자 가전시장을 벗어나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는지, 그 극적인 반전 스토리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한 달 사이에 8달러 하던 주가가 순식간에 16달러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이죠. 시장은 열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일까? 이 엄청난 급등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그 답은요, AI 혁명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전력에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전력의 새로운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AI를 4차 산업혁명의 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뇌가 엄청난 대식가인 거죠.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가 웬만한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썼다면요,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국가 전력망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 됐어요. AI를 학습시키고 돌리는 데 필요한 계산량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량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전력 문제를 해결 못하면 AI 혁명 자체가 멈출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 해답의 한가운데 바로 와이드밴드계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반도체는 대부분 실리콘이라는 재료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질화 갈륨, 줄여서 GaN, 그리고 탄화기소, SiC 같은 새로운 소재로 만든 겁니다. 이걸 저는 전력 고속도로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기존 실리콘 반도체가 좁고 구불구불한 국도였다면 이 와이드밴드계 반도체는 막힘없이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전기가 훨씬 더 빠르고 손실 없이, 그리고 아주 뜨거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흐르게 해주는 거죠.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구식 엔진이 기존 실리콘 반도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작고 강력한 미래형 엔진, 이게 바로 나비타스가 만드는 겐 사이익 반도체입니다. 같은 힘을 내는데 크기는 훨씬 작고 연비는 기가 막히게 좋고 열도 거의 안 나요. 이걸 AI 데이터 센터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만 대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을 식히려고 썼던 막대한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겠죠. 또 더 좁은 공간에 더 강력한 컴퓨터를 빽빽하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성능은 올리고 운영비는 확 낮추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기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바로 나비타스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해서 아주 작정하고 신제품들을 쏟아냈어요. 예를 들면 전기를 바꿀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1.5%까지 줄인, 그러니까 효율 98.5%짜리 컨버터라든지, 좁은 공간에서도 열을 기가 막히게 빼내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 같은 것들이죠. 이건 그냥 부분 몇 개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문제 우리가 풀겠다는 기술적인 자신감을 시장에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 회사의 중대한 전환, 바로 피벗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나비타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이 화려한 성공은 사실 불과 1년 전 회사의 생존마저 위협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온 극적인 방향 전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AI 거인들의 심장부를 파고들겠다니, 이건 뭐 조기축구 하다가 갑자기 월드컵에 나간 격이죠. 이 숫자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2분기예요. 나비타스의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29%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력 시장이었던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나 노트북 어댑터 같은 소비재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이죠. 수요는 줄고 가격 경쟁은 너무 치열해졌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시장에서는 버티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이고 뭐고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회사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나비타스가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시장을 바꾸자. 이윤도 안 남는 소비재 시장은 과감히 벗어나서 기술력 자체가 돈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둘째, 만드는 방식을 바꾸자.
기존의 비효율적인 6인치 웨이퍼 공정을 버리고 한 번에 더 많은 칩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8인치 겐 웨이퍼로 업그레이드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한마디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으로 가서 더 싸게 만들겠다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명확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리더십 교체였습니다. 나비타스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브로드컴 출신의 AI 전문가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했어요. 이건 그냥 사람 하나 데려온 게 아닙니다.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우리 이제 AI의 모든 걸 겁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감한 전략이 먹혔을까요? 숫자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29%라는 끔찍한 성적표를 받았던 회사가 올해는 무려 23.2%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건 시장의 기대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비타스의 주가는 이미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한껏 반영해서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사의 현재 실적이 이 엄청난 시장의 기대를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한 발짝 떨어져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딱 갈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거라면서 열광하고 있는데 월가의 일부 분석가들은 잠깐만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이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경고의 목소리죠. 미래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이냐,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우려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회사 1년 매출에 비해 주가가 몇 배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나비타스가 26.71배예요. 동종 반도체 업계 평균이 9.5배 정도니까 와, 거의 3배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나비타스의 미래에 얼마나 거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기대가 만약 무너졌을 때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게다가 이 시장이 나비타스 혼자 뛰는 운동장이 아니거든요. 울프스피드나 온세미컨덕터 같은 기존의 강자들과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프스피드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엄청난 규모의 SiC 공장을 짓고 있고요. 온세미는 이미 엔비디아랑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나비타스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돈도 많은 거대 기업들이라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나비타스는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고 AI라는 강력한 테마를 등에 업고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로만 하는 기대가 아니라 진짜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코업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바로 여기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나비타스의 그 멋진 전략이 정말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식 시험대라고 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특히 AI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진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회사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켜볼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로 귀결됩니다. 멋진 전략과 뜨거운 기대감 속에서 혜성처럼 떠오른 나비타스. 과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스스로가 AI 시대의 진정한 동력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남겨주세요.